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 창원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첫 경주부터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후차권이었었는데요. 정덕이가 50톤을 발해 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창원 5경주에서는 이용희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박지영하고 김석호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180배 가까운 대박까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상당히 좀 아쉬웠었던 게 이용희를 너무나 좀 세게 보다 보니까 이용희의 비팝 연대만 묶었습니다. 항상 많은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좀 팝과 비팝을 좀 나눠서 공략을 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전일 너무나 좀 이용희를 세게 보다 보니까 박정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을 묶어만 봤었더라도 충분히 김석호와 엮어서 권해드렸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아쉽게 이용희를 너무 좀 세게 보다 보니까 권해드리지 못했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회차 금일 창원 경주 강자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창원 우스컵 5경주 이용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는 창원 우스컵 6경주죠. 이용희가 출전하는 경주는 좀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태만 실격 때려도 전혀 할 말 없었던 이용희였었는데 간신히 경고만 받고 이번 회차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편성도 쉽지만 않기 때문에 창원 6경주는 좀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저배당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의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경주 창원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김우현하고 정윤권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정윤권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일도 직선에서 구동원 투입하면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우현은 경주를 상당히 쉽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 누가 머리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창원 지역 홈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우현이 정윤권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현의 선전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창원 우스컵 2경주입니다. 송경수가 월등합니다. 전일도 구동훈 달고 때렸었는데 구동훈이 역전당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은 박성순이라는 마크력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박성순, 궁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손경수와 박성순의 동반 입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창원 우스컵 3경주는 이승철이 확실하게 견일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기 동기생 박지영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영은 활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지영을 뒤다 붙이고 고현을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 좋다면 넘어서면서 고현과 박지영과 동반 입상, 시속감이 좋다면 이승철이 고현을 지켜주는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태원이라는 강자 출전하고 있죠. 전일도 연대 플레이보다는 본인만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노영균이라는 컨디션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태원도 노영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파업 라인까지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이태원과 노영균의 전략적인 연합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우현하고 정윤권의 신경전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경주는 양진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의 선수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양진우가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주연이 힘을 쓰고 김우현이 몰고 가고 1번하고 6번이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현이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정윤권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우현 요즘 자력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히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윤권을 앞에다 두고 경준형 얼마든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홈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우현이 작전 전개상 정윤권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뭉쳐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김우현이
짧게 가져가느냐 길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정윤건의 투입이 나올 수도 있고 막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협공은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창원 경주가 6경주죠. 2차권 한 선수 득점 높은 한 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우현하고 정윤건이 타점 찾아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서로를 견제 나가기 위해서 우승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견제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이번 편성 양진우도 최근 들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직선 추입은 상당히 날카로워요. 1번하고 6번이 서로 견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우현을 상대로 6번도 넘어서려고 할 것 같고 6번을 상대로 1번이 또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양진우가 직선에서 재미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이 우선이죠.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할 때 복승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직선에서 추입바 살려나가시는 양진우를 중심으로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과 6번 정도는 양진우도 직선에서 추입이 좋기 때문에 뒤집기 가능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집어야지 배당이 나오죠. 3.1과 3.6 경주권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이번 편성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집힐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요. 한 명만 2차권 진입한 선수 한 명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우현하고 정윤건 2착하면 결승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후미권에서 득점 높은 선수가 2차권을 밀려나게 된다면 못 갑니다.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이경주입니다. 손경수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죠. 시속감 좋습니다. 전일도 타점부터 때렸습니다. 구동훈을 달았는데 문제는 구동훈이 쫓아는 갔습니다만 직선에서 정윤건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손경수 끝내줍니다. 졸업순위 1위답게 특성급 진출이 일단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손경수예요. 훈련할 때는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좀 류재열과 비슷한 시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수에서 류재열 시속이면 강축입니다. 머리예요. 손경수가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경수의 연대는 박성순하고 조성윤이 있습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반면 윤우신의 연대는 김지훈, 이재우, 김경환이 있어요. 4대3으로 싸우긴 합니다만 전력 차이가 큽니다. 전일도 박성순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직선에서 취입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경수가 달아주면 박성순 후미 견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5번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 또 복승 배당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끔 쌍보다 복승 배당이 더 높게 창원 경주도 나오고 있고 또 비슷한 배당까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5번이죠. 박성순도 굳이 넘어서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시속 자체가 손경수 잡아돌리면 11초 때 중반 끊어 나오기 있기 때문에 박성순이 편하게 취입까지 나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1번과 5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면야 아무래도 조성윤은 박성순 뒤에 발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윤우신이 힘을 써주고 1번이 저측이 나섰는데 5번, 6번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야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경수는 아무래도 박성순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과 5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복승 배당판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됩니다. 쌍하고 복하고 배당판이 따로 형성되고 있어요. 복승 배당이 더 좋게 형성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쌍승하고 복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경주도 충분히 형성이 되고 있죠. 박성순이 손경수를 딴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복승 배당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1번과 5번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승철 전열 경주 펼쳐 나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컨디션, 몸 상태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이승철, 전반적인 편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남용찬을 제외하고 6명의 선수가 파업 쪽 라인이에요. 전일도 남용찬 끌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용희가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남용찬이 끌어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영근 힘을 쓰고 고유한 이승철, 박정수를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영근이 한 바퀴 정도면서 힘을 써주고 고유한이 반 바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지영이 고유한의 선행감이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거고, 넘어서게 된다면 박지영이 쫓아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정희 운 좋게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자로 나섰었던 이용희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솔직히 전일 이용희 경주 내용 보면 왜 경고 하나로 끝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실격 쳐도 할 말 없는 편성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가는 데 만족했었던, 몸싸움조차 안 했었던 이용희, 신용만 내다가 고전했었기 때문에 실격 줘도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실격 면하다 보니까 박지영 운 좋게 선행승부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2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박지영이 또 자력 승부보다는 또 요즘 들어서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때려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박지영은 이승철 뒤에 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20기 동기생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6번과 5번 쪽에 1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6번과 2번을 차선으로, 6번과 2번 차선으로 아무래도 이승철 인정하고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이승철 놓고 배당이 저배당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과감하게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남용찬이 끌어내죠. 황영근이 달리고 고유한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남용찬이 2번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는 이승철을 좀 타겟으로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고유한도 희속감이 좋기 때문에 세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유한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황영근 15기 동기생이죠. 여기에 고유한이 가게 된다면 남용찬까지는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 노려본다면 2번, 1번이라든지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하고 1번, 2번하고 3번 정도는 이승철이 고유한 믿다가 남용찬이 전일은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아무래도 어차피 남용찬 자리 점점 과정에서 맨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타종 시점에서 가서 끌어내면 아무래도 이승철 방심하다가 고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만들어지면 2일이나 2, 3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하게 이승철이 준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5번 넘어서면 6번, 5번 지켜주면 6번, 2번인데 6번과 5번 전일 선행시속으로 자신 선행승부로 자신감 얻은 박지영, 마크도 가능하고 선행도 가능한 2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6번과 협공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호수급 4경주입니다. 이태훈이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 이태훈 머리 치고도 낙차 원인 제공하면서 실격 처리 당했었던 이태원 경주 보면 전일도 협공과 연대 플레이보다는 본인 성적에만 의식한 경주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불안감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영균하고는 협공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노영균 컨디션 상당히 좋았어요. 노영균이 때리고 이태원이 몰고 가거나 이태원이 노영균을 뒤다 붙이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파업 라인이죠. 1번하고 3번부터 타고 여기에 26기 동기생 이인호 비파업 라인이죠. 1번, 3번, 4번이 비파업 라인이고, 박훈재, 권정구, 카수영, 남승우가 파업 라인입니다. 3대4로 싸우는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이태원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노영균과의 전략적인 연합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영균이 때려주고 이태원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이태원이 노영균 달고 때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원이 때렸을 때는 노영균 직선에서 차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훈재가 이래저래 몸싸움을 통해서 이태원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빼앗는데 성공한다면 3번과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원이 굳이 박훈재와 노골적인 협공보다는 노형균을 활용해 나가면서 본인 실리 챙겨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팝 라인입니다.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이,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이 이번 편성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속감도 좋기 때문에 노영균과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변수 가능성은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만들어진다면 이태원이 전일하는 거 봐서는 연대 신경 안 쓰고 경주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이 자체 4번 2인으로 활용해 나가는 경주운영 펼쳐 나가거나 노영균이 권정국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태원이 넘어서다가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만약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노영균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권정국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가거나 노영균의 후미를 박훈재가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지게 된다면 이태원이 고전하면서 16이나 17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가능성은 크진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이태원 인정해야 됩니다. 자력 능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노영균과 협공 가능성 쪽 비파업 라인이죠.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손재우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짧게 취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손재우 연대가 구동훈이 있고 이로키가 있고 강병석이 있습니다. 반면 최혜영 연대는 김석화하고 장경동이 있어요. 4대3으로 파업 비파업으로 양분돼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가 강급부 계속해서 힘을 썼다가 역전을 당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은 좀 짧게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손재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행 활용해 나가면서 구동은 강병석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최영이 어떤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로키가 힘을 쓰는 작전, 손재우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로키가 요즘 들어서 선행이 들쑥날쑥합니다. 선행 타이밍 잡지 못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7번의 뒷자리는 구동훈이 다시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잘 쫓아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빨래줄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영이 번수인 것 같습니다. 손재우를 상대로 한번 또 추입까지 발휘해 나갔었던 최혜영이요. 이 점 때문에 직선 추입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끝까지 구동훈이 마크를 지켜내고 최영이 빼앗지 못한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7-2하고 7-1이죠. 7-2하고 7-1 경주권 두 차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자력 취입 가능한 최혜영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빼앗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2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위하고 7일 견주권 두 차권 7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손재우가 자력 능력까지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재우가 이번 편성 손재우가 1호키를 믿고 경주 운영 펼쳐 나가고 구동훈이 막혀 나가고 장경석으로 견주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경동이 전일처럼 서두릅니다. 장경동이 서둘르고 최용하고 김석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손재우가 몸싸움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최영의 선전 가능성도 충분히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 묶어야 됩니다. 장경동의 선행을 최영이 활용해 나가는, 장경동의 후미를 김석호가 다시 막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2번하고 5번, 2번하고 4번 정도는 손재우가 빠졌을 때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긴 합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손재우가 전일 이용희처럼 전형적인 마크 추평이 아니라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재우를 중심으로 2번하고 1번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 최영의 자력 취입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용이 전일 실격 처리 줘도 할 말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간신히 경고 하나 받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나쁜 건지 아니면 경주를 전일 좀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다리가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은 몸 상태였었다면 충분히 몸싸움을 통해서 빼앗고 직선에서도 얼마든지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전일 이게 시속감이 선발급 박정희 때렸을 때 시속감이 12초 때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기다 보니까 이용이가 고전했었다는 점, 타이밍을 빼앗겨서 고전했는지 아니면 몸 상태가 무거워서 고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만큼은 좀 바짝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용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병기를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용이의 뒷자리를 최병길이 마크로 갔다가는 이용이 또다시 고장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최병길이 서둘러주고 이용이가 몰고 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비팝 라인 쪽을 한번 이번 편성 1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을 이번 편성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석환의 선행을 이용이가 빼앗아서 취입해 나가는 1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하고 16경주 두 차권 중에선 1번과 7번 비팝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창원 1경주부터 6경주까지 가장 불안한 강자가 이용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이용이가 빠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전준영하고 홍석환의 전략적인 협공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전준영이 어이없이 몸싸움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팬들에게 많은 질타를 당했었던 전준영, 하지만 얼마든지 저측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고 홍석환하고 비팝 라인, 파업 라인을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벽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준영이 최병기라고 홍석환 상대가 젖히고 홍석환이 쫓아가는, 홍석환이 힘을 쓰고 전준영이 외선에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죽었기 때문에 더 좋은 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3번과 6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뒤늦게 이용이가 날라온다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3번하고 6번입니다.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6과 3일이에요. 36과 3일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신 차린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전준영보다는 홍석환과 협공이 맞는 것 같아요.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도 경륜랑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